네,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렸었어요. 그 중에 피드백을 한 3분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었거든요. 3분 모두 전부 다 확실히 잘 먹는다고. 안녕하세요, 정세훈 약사입니다. 오늘은 밥 정말 안 먹는 애들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식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영양제나 제품들이 나와 있지만 생각보다 다양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안 계십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모두 의약품입니다.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어떨 때 사용하면 좋을지 잘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밥 정말 안 먹는 애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 식욕 증진을 위한 의약품 소개해드립니다. 보통 많이들 물어보세요. 잘크톤이 좋습니까? 마이타임이 좋습니까? 애들이 밥을 안 먹을 때 이런 영양제들을 구매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먼저 잘크톤을 보자면 잘크톤 자체도 종합영양제로서의 기능을 하지만 LMNS와 가레오를 섞어서 추가적인 효과를 노리죠. 그리고 아이타민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그냥 다 한 번에 섞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구성을 보면 결국 비타민 B군과 아연이 식욕을 증진시키는 그런 작용을 해주고, 이담 성분, 여기에서는 이제 가레오 같은 게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아이타민에는 또 효소가 들어있고요. 이런 성분들은 또 비위 기능을 좋게 해줘요. 위장관 기능을 좋게 해주고 소화를 도와주고 이런 작용을 해서 위장관에 부담을 덜어준다는 거죠. 그럼 더 잘 배고픔을 느낄 수 있겠고 식욕을 증진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분명 이런 제품들로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입소문도 타고 그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런 애들을 열심히 먹어도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그냥 계속 영양제는 잘 챙겨주는데 지질도 안 먹는 애들은 꼭 있어요. 그런 분들이 열심히 그냥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건강기능식품들 후기 좋은 거 이런 거 사다 먹이시고 그러시는데, 이럴 때 시도해 보셔야 될 거는 다른 영양제가 아니에요. 영양제들은 약간의 성분 차이, 구성 차이만 있을 뿐이지 큰 틀에서는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2가지 소개해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소건중탕입니다. 소건중탕은 이름에서 느껴지시죠? 한약이에요. 한의원에서 아이들 식욕 그쪽으로 해서 보약 상담하시는 분들, 상당수 분들은 소건중탕을 탕하시게 될 겁니다. 그만큼 한의원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그런 제제고요. 약국에서도 구하실 수 있는 그런 약입니다. 어떤 작용을 하는지 효능 효과를 보시면 이것저것 복잡하게 써져 있지만, 소화 혈액 체질, 피로건태 신경질, 그리고 소화 야뇨증, 야제증, 어린이가 밤에 울고 보채는 증상,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위한 그런 적응증이 많이 쓰여져 있죠. 그만큼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많이 사용되는 그런 한약제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의학적으로만 음양호에 어쩌고 그런 건 다 빼내고 그냥 생약학적으로만 접근을 하겠습니다. 계지, 작약, 감초, 생강, 대추, 교이, 요 6가지 성분이 들어있는 거고요. 교이는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물엿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성분입니다. 계지, 신라말데하이드나 감초, 그리고 생강, 진지베롤, 이런 것들이 이제 방향성 건유제라 그래가지고 소화 기능을 좀 좋게 해주는 그런 작용들이 있고요. 작약이라든가 계지, 이런 것들은 또 혈액순환을 또 촉진시켜주는 그런 작용이 있는 약재들이죠. 소화를 원활하게 해주고 혈액순환도 촉진시켜주고 신진대사가 좀 더 활발해지면서 위에 부담은 줄어들겠죠.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밥을 잘 먹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준다, 그런 컨셉의 약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활용 방안을 보시면 3개월 미만의 영아는 허가가 되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3개월만 넘으면 줄 수 있는 것으로 일단 허가는 돼 있다는 겁니다. 보통은 그래도 1세 이후 정도에 먹이시라고 해요. 이게 맛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감초의 단맛이나 물엿, 그런 단맛은 있지만 아이들이 그냥 먹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맛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좋아하는 음료에 섞어주거나 아니면은 올리고당을 넣은 소량의 물에 잘 풀어서 주시면 그래도 잘 먹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요걸 먹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영양제 맛도 상당히 많이 따지는 아이인데 요건 잘 먹어요. 어떻게 먹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 귀여워. 이거 먹어. 흘리지 말고 조심히 먹어. 맛있어? 먹이기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다른 보약을 먹이시는 경우 꼭 병용 가능 여부를 상담을 받으셔야겠죠. 아까 6가지 성분이 있었는데 다 특별히 부담 가고 이런 성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약제에도 흔히 사용되는 그런 성분들이니까 한번 유의는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양약 쪽입니다.
트레스탄 추정이 있고 트레스오리스 화트 성분은 같아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트레스오리스 화트정이 정제가 예뻐요. 그래서 이쪽을 저는 좀 더 선호하는 편인데 어쨌든 성분은 같습니다. 비타민 B12, 시아노코발라빈이 500마이크로, 그리고 10% 헵타딘 오르트산염, 그리고 카르니틴, 리이신 염산염, 이런 식으로 비타민과 아미노산, 그리고 이게 이제 핵심 성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핵심 성분이 무엇이냐면 항히스타민제예요. 항히스타민제 익숙하신 분들은 많이 계시죠. 보통 코감기약, 알러지 이럴 때 많이 먹는 그 성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식욕촉진 쪽으로 작용을 하냐면, 세로토닌이 상승을 하면 식욕이 억제되고, 세로토닌이 반대로 중추신경계 쪽에서 감소를 하면 식욕이 촉진됩니다. 시프렙타딘 성분이 식욕을 촉진시킨다는 효능이 좀 우연히 발견이 돼서 따로 개발이 된 그런 케이스예요. 일단 효능효과, 허가받은 효능효과 자체가 식욕 부진입니다. 제가 손님들에게 드려봤을 때 보통 이걸 무조건적으로 권하진 않았었어요. 진짜 심하게 안 먹는 애들, 그리고 혹은 자크토 나이타민 이런 것들을 먹었는데도 효과를 못 보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렸었어요. 그 중에 피드백을 한 3분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었거든요. 3분 모두 전부 다 확실히 잘 먹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효과는 보실 확률은 꽤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약간 이슈가 있어요. 원래는 이게 소화용법이 있었어요. 지금은 성인용법만 꼴랑 써져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재평가라는 걸 했어요. 많은 의약품들은 한창 쓰이다가 약간 의심이 된다 이렇게 Q사인이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식약처에서 재평가를 지시를 합니다. 그 재평가 지시를 받은 회사는 그거의 효능과 안전성을 어떻게든 증명을 해야 돼요. 확실한 방법은 임상시험을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결과 나왔습니다, 이렇게 제출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그래서 실제로 임상을 했어요. 그래서 성인 용량은 이렇게 확실히 받았지만 소아를 대상으로 따로 임상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소아 대상 임상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피험자 모집도 굉장히 힘든 데다가. 그래서 애초에 시도 자체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회사에 있어봤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좀 아는데, 그러니까 소아에게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당연히 없죠. 성분상의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해외에서는 다 소아에게 쓰고 있으니까요. 너네들이 증명하지 못했으니까 소아용법은 삭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이 나게 된 겁니다. 해외 허가상으로는 2세 이상도 사용 가능해요. 그리고 실제로 3세 미만으로 의사처방 나오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흔히 애들한테도 쓰는 그런 약이지만 지금 현재 허가용법 상으로는 소아용법은 삭제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참고적으로 허가 변경 전에 어떻게 쓰여 있었는지 알려드리면, 3에서 6세는 1일 1회 일정을 8일간 먹은 다음에 저녁 식전에 한 번만, 그리고 그 이후에부터는 1일 2회 한정식, 아침 식전에 저녁 식전에 이렇게 하나 먹는 방식이고요. 7세부터 12세는 그거에 딱 2배를 먹는 1일 2회에 한정식 8일간 먹고 1일 2회 2정식 그 이후부터 쭉 먹는, 그러니까 처음에 약간 낮은 용량을 먹고 그 뒤에 증량하는 그런 방식으로 먹는 약입니다. 자, 안전성 얘기를 드리면 상당히 안전해요. 실제로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입마름, 졸음이라든가 어지러움, 두꺼움, 변비 등 이제 일반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발생률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피드백 3분 정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졸음 부작용을 아이가 좀 호소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머지 2분은 그런 거 없었고요. 그리고 장기 복용의 안전성, 9개월가량의 장기 복용에도 유의할 만한 부작용이 없었다는 문헌이 있었고요. 그래서 크게 우려할 만한 그런 부작용 같은 건 없지만, 실제로 국내 제품은 딱히 섭취 기간에 대한 제약은 없어요. 해외 제품 가이드 중에 1, 2개월 정도 사용 후에는 2주 이후 정도의 휴약기를 가지고 이후에 다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는 가이드는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자크톤 아이타민 같은 영양제 종류도 식욕 증진에 분명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한계가 있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을 하고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거 2가지 소개해드렸는데, 첫 번째로 소건중탕은 한방 영양제예요. 그래서 혈액순환 촉진과 소화기능 촉진을 통해서 식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좀 아주 어린 영아도 사용 가능한 그런 안전한 제제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렉소리스 같은 경우에는 효과는 좋으면서도 안전성도 갖고 있는 그런 제품인데, 이제 국내 기준으로는 만 3세 이상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요. 졸음 같은 항히스타민제 부작용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자, 이상 소아 식욕 증진 제품에 대해서 소개드린 정세훈 약사였습니다. 너무 영양제 쪽으로만 보고 계셨던 분들은 이쪽도 참고를 하셔서 정말 내 아이가 너무 안 먹는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가까운 약국에 가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정세훈 약사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문의를 하실 수 있고, 제가 가능한 선에서 답변을 드리고 있지만 공개 댓글만 가능한 곳이다 보니
아무래도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영상 설명에 있는 다양한 경로들을 이용해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지금 영상 정보를 클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